바로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녹음 파일이 있는데 들어보시라라고 경찰 조사 전에 제가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수사관님께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고는 네, 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 중에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과 유사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강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폭행이나 또는 협박 등을 통해서 반항을 불가능한 상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성교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강간이고요.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신체, 즉 성기도 포함되고요. 피해자의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삽입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사강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과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체 부위에 삽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께서 20대 남성이셨고요. 자주 좀 방문하던 이제 소위 말해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집이죠, 그죠? 여러 차례 방문했던 바를 심야 시간에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 바에서 근무하시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피의자로부터 주방에서 강제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입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아냈는데요.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했던 그런 증거는 의뢰인인 피의자께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했던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녹음 파일이 있는데 들어보시라라고 경찰 조사 전에 제가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수사관님께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고소장만 봤을 때에는 강제로 구강성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그것이 실제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의문이 들었던 사건이고, 그 CCTV만 봐서는 강제로 구강성교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의 신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여성의 머리나 신체가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사실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만 본다면,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면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유사강간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될 여지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인 의뢰인 남성께서 남겨놨던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CCTV에 대한 영상을 다시 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변론을 저희가 개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대화를 녹음했던 계기가 굉장히 사실 좀 특이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고소인 여성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가해자인 피의자 남성이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따라 들어갔던 것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주방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몸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위에 이르게 됐는데, 다시 주방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고소인 여성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주방을 비치는 CCTV가 있었고, 아마 그 CCTV를 사장 남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강성교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CCTV에 보이니까 그 사장 남성이 프론트에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 여성은 뭐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화 직후에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남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내가 지금 곤란하게 지게 됐으니까 자기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피의자인 의뢰인께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이 들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던 겁니다. 그 녹음 파일을 단서로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가 펼침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객관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은 절대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비슷한 처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어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바탕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